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제8장 보의 처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처짐곡선. 우리가 처짐곡선을 다른 말로는 탄성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성곡선의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의 수직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수평 방향으로 직선이던 보의 축선은 구부러져 곡선으로 변형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보가, 자, A, B 지점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 이러한 수평 보가 있는데, 이 보가 위에서 수직 하중을 받게 되면, 자, 보가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처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곡선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탄성곡선 또는 처짐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A, B에 처져 있는 이러한 곡선을 우리가 탄성곡선 또는 처짐곡선이라고 한다. 자, 이때 자, 구부러지기 전에 우리가 구부러지기 전에 곧게 뻗어 있던 이 수평 보, 이 보와 구부러진 후에 이렇게 처졌을 때 우리가 이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처진 양을 우리가 처짐이라고 합니다. 수직 변이를 우리가 처짐이라고 한다. 그래서 원래 보에서 이 탄성곡선까지의 이 거리, 자, 그러면 우리가 A점에서 B점까지 이렇게 처짐을 봐보면 A점에서는 우리가 지지가 되어 있으니까 처짐이 0이 될 거고, 자, 이게 중앙으로 가면 갈수록 처짐 양이 점점 많아집니다. 점점 커지고, 자, 최대점을 지나면, 자, 보의 처짐량이 최대인 지점을 지나면 다시 처짐량이 작아져서 B 지점에서는 다시 보의 처짐이 0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의 처짐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때 우리가 자, 이 탄성곡선, 자, 보의 처짐 곡선의 중심점을 우리가 O라고 하고, 자, 5점에서 이 탄성곡선까지의 거리, 이걸 우리가 곡률 반경, 로라고 합시다. 반지름을 우리가 로라고 하고, 자, 이때 로에서 미소각을 우리가 이렇게 이 미소각을 d세타라고 하면, 이때 우리가 곡률, 우리가 탄성곡선에서 이 ds, 이 d세타만큼의 이 거리를 우리가 호의 길이를 우리가 ds라고 하겠습니다. ds라고 하고, 자, 여기에서 보면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 높이를 우리가 이때 자, 이 점을 n점, 이 지점을 n1이라고 하면, 자, 이 n하고 n1의 이 높이를 우리가 dy라고 하고, 자, 이 n에서 n1까지의 이 거리를 우리가 d세타라고 하자. 그러면 자, 이러한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라서 이쪽에 다시 그려보면, 자, 이 지점이 n점이고, 자, 이 지점이 m1이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이 높이가 dy가 되고, 자, x축 방향의 이 길이가 dx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자, 이 각이, 이 d세타가 미소각이니까 이걸 우리가 이 호를 직선으로 이렇게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의 길이를 ds를 이렇게 직선으로 우리가 간주를 하고, 자, 이때 이 dx 밑변하고 이때 빗변에 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하자. 이때 기울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하자. 그랬을 때 우리가 탄젠트 세타는 자, dx분의 dy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림에서 우리가 ds는 자, 로 d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ds는 자, 여기 곡률 반경 로 곱하기 d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식을 정리하면 로분의 1은 자, 이걸 곡률이라고 한다 그랬죠. 로분의 1을 곡률. 자, 곡률 로분의 1은 ds분의 d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로분의 1, 자, 곡률은 자, 2i분의 m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이 식을 우리가 1번 식으로 이렇게 놓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탄젠트 세타는 ds분의 dy다 이렇게 놓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탄젠트 세타를 y라고 놓으면, 자, 첫 번째 s에 대해서 이 y를 미분하게 되면 d 세타분의 dy는 자, 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매개 변수 s에 대해서 다시 미분하면 ds dy는 자, d 세타 dy 곱하기 ds d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거는 시컨트 제곱 세타 ds분의 d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a식이라고 하자. 또한 y는 ds분의 dy를 매개 변수 s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ds분의 dy 이렇게 ds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ds분의 dx분의 dy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이거는 다시 자, ds를 우리가 x라고 자, 이거를 우리가 ds분의 dx dy, 자, dx에 대해서 우리가 분모 분자의 dx를 곱해 가지고 dx분의 dx dy 곱하기 ds분의 d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dx와 dy로 정리를 하면 dx의 자승 분의 d의 자승 y 곱하기 ds분의 d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b식이라고 놓자. 자, 그러면 아까 a식과 b식을 서로 같다고 이렇게 놓으면, 자, 시컨트 자승 세타 ds분의 d 세타는 ds의 자승 분의 d의 자승 y 곱하기 ds분의 d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정리하면 ds분의 d 세타는 시컨트의 자승 세타분의 ds의 자승 분의 d의 자승 y 곱하기 ds분의 d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니까 여기에서 1 플러스 탄젠트의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라고 쓸 수도 있고, 자, 이거는 다시 1 플러스 ds분의 dy의 자승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ds의 자승은 dx의 자승 플러스 dy의 자승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이거는 다시 dx의 자승으로 묶으면, 자, dx의 자승 가로 열고 1 플러스 가로 열고 ds분의 dy의 자승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ds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 dx 루트 1 플러스 가로 열고 ds분의 dy의 자승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ds분의 d 세타를 정리를 하면 1 플러스 ds분의 dy의 자승 분의 ds의 자승 분의 d의 자승 y 곱하기 ds 루트 1 플러스 가로 열고 dx분의 dy의 가로 닫고 자승 분의 dx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걸 정리하면 자, 1 플러스 자, dx분의 dy의 자승 가로 닫고 2분의 3승 분의 ds의 자승 분의 d의 자승 y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dx분의 dy는 자, 미소량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미소항에 대한 우리가 고차항은 우리가 0으로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x분의 dy의 자승을 우리가 0으로 간주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ds분의 d 세타는 자, 절대값 dx의 자승 분의 d의 자승 y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걸 우리가 이 식으로 놓자.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곡률 반경 로의 역수인 곡률은 우리가 로분의 1 이렇게 표시하는데, 로분의 1은 우리가 곡률은 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ds의 자승 분의 d의 자승 y의 절대값만을 우리가 취하게 되면, 자, 1식과 2식을 같다고 놓고 정리를 하면 로분의 1은 ds분의 d세타는 자, 2i분의 m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이거는 우리가 절대값 ds의 자승 분의 d의 자승 y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우리가 정리하면 자, ds의 자승 분의 d의 자승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i분의 m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우리가 EI를 이쪽으로 이항해서 EI DS의 자승 분의 D의 자승 Y는 플러스 마이너스 M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우리가 탄성 곡선의 미분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런데 부호의 결정에 있어서 그림에서와 같이 이쪽이 오목한 곡선은 기울기 dx분의 dy가 x의 증가에 따라서 감소하기 때문에 dx의 자승 분의 d의 자승 y는 의무 부호가 되고, 이와 반대로 아래쪽이 오목한 곡선에서는 dx의 자승분의 d의 자승 y의 부호는 플러스 양의 부호가 됩니다. 결국 우리가 모먼트 m과 ds의 자승분의 d의 자승 y의 부호는 항상 반대 부호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자, 이거 정리하면, 자, 위에가 볼록한 형태의 이러한 이렇게 모먼트를 받는 경우에는, 자, 모먼트는 마이너스 값을 마이너스 부호를 갖게 되고, 우리가 dx의 자승분의 d의 자승 y는 플러스 부호를 갖게 된다. 자, 그와 반대로, 자, 위에로 이렇게 위에로 휘어지는, 아래가 볼록하게 되는 이러한 우력은 우리가 모먼트가 플러스 부호를 갖고, 이때 우리가 dx의 자승분의 dy의 자승은 마이너스 부호를 갖게 된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 EI dx의 자승 분의 d의 자승 y는 마이너스 m이다. 이렇게 나오는 이러한 최종식을 우리가 탄성 곡선의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짐 곡선의 미분 방정식 또는 탄성 곡선의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처짐 곡선의 미분 방정식, 즉 탄성 곡선의 미분 방정식은 아주 중요한 식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나온 자, 탄성 곡선의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포화중이나 전단력, 그 다음에 굽힘 모먼트, 처짐각, 처짐량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자, 이러한 양들은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자, 우리가 분포화중을 스몰 w, 그 다음에 전단력을 f, 그 다음에 굽힘 모먼트를 m, 그 다음에 처짐각을 세타, 그 다음에 처짐량을 우리가 델타라고 했을 때,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얻었던 탄성 곡선의 미분 방정식 EI ds의 자승분의 d의 자승 y는 마이너스 m이다. 이 식을 우리가 미분 방정식, 탄성 곡선의 미분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탄성 곡선의 미분 방정식을 한 번 적분을 하게 되면, 자, dx의 자승 분의 d의 자승 y를 우리가 한 번 적분을 하면 ei dx분의 dy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dx분의 dy 요걸 우리가 세타라고 놓는데, 세타라고 하는데, 자, dx분의 dy를 우리가 세타라고 하는데, 이 세타는 우리가 처짐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까 탄성 곡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나타내는데, 자,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한 번 적분하면 처짐각을 구할 수가 있고, 다시 이 처짐각을 한 번 더 적분하면 우리가 DIY가 되는데, 이 Y 값이 바로 처짐량을 나타내는 델타 값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한 번 적분하면 처짐각을 구할 수가 있고, 이 처짐각을 한 번 또 적분하면 처짐량, 즉 처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한 번 더 미분하면, 자, ei dx의 자승분의 d의 자승 y를 한 번 더 적분하면, 미분하면 ei dx의 3승분의 d의 3승 y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는 다시 얘기하면, 자, 요 모먼트를 한번 x에 대해서 미분하는 식이 되니까 dx분의 dm 마이너스 dx분의 dm이 되고, 자, 이렇게 모먼트를 한 번 더 미분하면,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자, f 전단력이 구해집니다. 자,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탄성 곡선의 미분 방정식을 한 번 더 미분하면 전단력이 구해지고, 자, 이 전단력을 한 번 더 미분하면, 자, ei dx의 4승분의 d의 4승 y를 우리가 한 번 더 미분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모먼트, 자, 모먼트를 우리가 두 번 미분한 게 되겠죠. 그래서 dx의 자승분의 d의 자승 m 이렇게 되고, 자, 이거는 결과적으로 전단력을 한 번 더 미분한 겁니다. 그래서
dx분의 df 이렇게 되는데, 자, dx분의 df를 하면 우리가 w, 자, 분포하중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식입니다. 자, 탄성곡선의 미분방정식 이걸 외우시고, 자, 이걸 한번 적분하면, 자, 모먼트를 한번 적분하면 처짐각이 되고, 처짐각을 한 번 더 적분하면 처짐량이 된다. 그리고 모먼트를 한 번 미분하면 전단력이 되고, 전단력을 한 번 미분하면 분포하중이 된다. 이러한 관계의 식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실제로 외팔보에 대해서 우리가 처짐량, 처짐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외팔보에, 자, 이러한 외팔보에, 자, P라는 집중하중이 가해지고 있을 때, 그러면, 자, 처짐각과 처짐량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이러한 B점의 고정되어 있고 A점이 자유단인데, A점에 P라는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보는 여기에 나와 있는, 자, 여기 이 곡선처럼 이렇게 휠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보는 우리가 이렇게 휘게 되면, 자, 이때 요 휘어져 있는 요 끝부분에 접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요 각도를 우리가, 자, 처짐각, 그 다음에 요 원래의 수평 부재에서 우리가 탄성곡선까지의 이 거리를 우리가 처짐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처짐량은, 자, 요 자유단에서 최대가 되겠죠. 가면 갈수록 이렇게 작아질 거고, B점에서는 0이 될 겁니다. 세타도 마찬가지로 처짐각도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자, 처짐각이 이렇게 요 지점에서는 요 지점을 우리가 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각도는, 자, 맨 끝단에서 가장 큰 각도, 그 다음에 가장 큰 처짐량을 갖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자, 우선, 자, 임의의 x 단면에서의 굽힌 모먼트 mx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자유단에서의 임의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x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봐보자. 그러면, 자, 이 지점에서 모먼트를 봐보면, 모먼트는, 자, 위에서 누르는 힘 P하고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습니까? x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모먼트 x 지점에서의 모먼트는, 자, 위에서 작용하는 하중이니까 마이너스 P 곱하기 거리가 x 이렇게 해서 모먼트 x는 마이너스 p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자, 탄성곡선의 미분방정식 아까 2i dx의 제곱분의 d의 제곱 y는 마이너스 mx라고 했는데, 자, 이게 마이너스 mx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px가 여기에서, 자, 부호가 px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mx가 마이너스 px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mx는 px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 식을 우리가 x에 대해서, 자, 적분을 한 번을 하면, 자, 2i dx의 자승 분의 d의 자승 y는 px, 이 식을 우리가 적분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분을 할 때는, 자, 이거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요거 x가 지금 x의 1승이죠. 자, 그러면 이걸 적분할 때는 여기에다가 1승 플러스 1 해가지고 1 플러스 1을 하면 2가 되겠죠. 자, 요 2를 분모로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자, 여기 x가 1승이었는데 플러스 2를 더해주면 2승이 되겠죠. 그래서 p의 x의 2승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수항을 하나 써줘야 됩니다. 플러스 C1 상수항 하나 써서 이렇게 한 번 적분하면 이렇게 1번식과 같이 우리가 적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2i dx분의 dy 이 식을 다시 한번 적분하면, x에 대해서 적분하면 2iy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x의 자승이면 제가 플러스 2를 해가지고 분모로 내려주라 그랬죠. 자, 그러면, 자, 2 더하기 2라면 3이 되겠죠. 근데 3을 분모로 내려와서 곱해주면 2가 있었으니까 2에다가 3을 곱하면 6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자, 여기가 2였으니까 플러스 1을 내줘서 3이 됩니다. 그래서 px의 3승.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상수 c1만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적분을 하면 x를 하나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 c1x. 자, 그러면 이제 상수항이 더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상수항을 써주는데, 자, 여기 C1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C2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 두 번 적분했을 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식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걸 한 번 더 적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플러스 1 해가지고 4가 되니까 24분의 px의 4승. 자, 그 다음에 이거는 2분의 c1 x의 자승 플러스 얘는 c2 x 플러스 c3 이런 식으로 자, 한 번 더 적분하면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적분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우리가 1번식과 2번식을 구했으면 자, 1식 c1과 c2 값이 우리가 이제 상수 값인데 요거를 우리가 경계 조건을 이용해서 c1 값과 c2 값을 구해보자. 자, 첫 번째 x가 l이면 자, x가 l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자, a에서 우리가 b까지의 거리가 l인데 x가 l이라는 얘기는 b점이란 얘기죠. 자, x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l만큼 왔다 그러면 x가 l이면 아까 처짐 각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0이라 그랬죠. 여기 b점에서는 처지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dx분의 dy가 우리가 처짐 각 세타를 나타내는데 세타가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1번식에서 우리가 자, 세타가 0이라는 얘기, dx분의 dy가 0이라는 얘기죠. 그럼 뭐만 남죠? 2분의 p 여기 x 대신에 l을 넣으니까 pl의 자승 플러스 c1이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0은 2분의 pl의 자승 플러스 c1 이렇게 되니까 자, c1을 남기고 이걸 이항하면 자, c1은 마이너스 2분의 pl의 자승 이렇게 자, c1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식에서 x가 l이면 자, x가 l이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b점에서 자, 보면 델타 자, 여기에서 즉 y 값이 얼마란 얘기입니까? 네, 처짐량이 0이란 얘기죠, 이때. 그래서 자, 여기에서 y가 0이 된다. 그러면 자, 여기가 0이 되고 자, 여기가 x에다가 l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pl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pl의 잠시만 보시면 c1이 아까 여기가 c1이 2분의 pl의 자승이었죠. 마이너스 2분의 pl의 자승에다가 자, 여기에서 pl의 자승 곱하기 x니까 여기에다가 l을 넣어주면 2분의 pl의 3승이 되겠네요. 플러스 c2 이렇게 되니까 자, 요 값을 정리하니까 자, 양변을 6으로 하면 6분의 3 이렇게 되니까 6분의 3이니까 빼면 마이너스 6분의 2 이렇게 되니까 3분의 1 pl의 3승이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자, 그래서 c2를 남기고 마이너스 3분의 pl의 3승을 이항하면 3분의 pl의 3승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c1하고 c2를 이렇게 각각 구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c1, c1하고 c1, c2를 각각 여기에 넣어서 이 식을 우리가 1-식, 그 다음에 2-식 이렇게 정하자. 그러면 자, 결국에 1-식과 2-식에서 우리가 x가 0이면 여기 이 지점이죠. 이 지점. 자, A지점에서 아까 제가 처짐 각이 최대가 되고 처짐 양도 최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x가 0일 때 세타가 최대가 되는데 자, dx분의 dy가 우리가 세타죠. 그러면 dx분의 dy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x에다가 0을 넣자는 얘기죠. 자, 요 식에다가 x가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항이 없어지죠. 그러면 자, 이 i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자, 마이너스 2i분의 pl의 자승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dx분의 d세타는 자, 2i 세타 맥시멈이 마이너스 2분의 pl의 자승이니까 자, 세타의 맥시멈만 놔두고 2i를 이렇게 이항하면 2i분의 마이너스 pl의 자승이다. 자, 그래서 최대 처짐 각은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x가 l인 지점에서 우리가 자, 요 2-식에서 우리가 x가 0인 지점에서 우리가 처짐
델타도 마찬가지고 y가 0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요 식에다가 우리가 x에다 0을 넣자는 얘기죠. 그러면 2항이 0이 되고 2항도 0이 되니까 3분의 pl의 3승만 남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여기에서 자, y가 델타하고 같다 그랬으니까 델타만 남겨놓고 2i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3-2i분의 pl의 3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델타 양이 델타 처짐량이 최대가 되는 자, 이 점에서의 우리가 처짐량은 3-2i분의 pl의 3승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균일 분포 하중을 받는 웹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자,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자꾸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예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균일 분포 하중이 작용할 때 여기에 웹할부에 균일 분포 하중이 작용할 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보호가 쳐지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최대 처짐량과 처짐각을 갖는 부분은 우리가 A단, AA 자유단 끝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임의의 지점을 우리가 X 이렇게 X라고 하고 이때에 우리가 처짐 양을 Y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모먼트에 관한 식을 쓰면 mx, x 지점에서의 자 모먼트를 보면 mx는 마이너스 wx 곱하기 2분의 x 자 요거의 절반 지점에서 자 w라는 힘이 우리가 x라는 거리에 자 요 부분에 우리가 작용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전체 작용하는 하중은 wx가 되겠죠. wx가 되고 자 위에서 아래로 누르니까 이건 마이너스 힘이라고 하고 자 곱하기 거리가 자 x의 절반인 지점에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 지점에서 보면 x의 절반인 지점 이 지점에서 집중하중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놓으면 자 wx에다가 거리 2분의 x만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wx 곱하기 2분의 x 이렇게 되고 자 이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wx의 자승 이렇게 된다. 자 우리가 탄성 곡선의 미분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2i dx의 자승 분의 d의 자승 y는 우리가 마이너스 mx인데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없어지니까 2분의 wx의 자승이 되고 자 이걸 우리가 한번 적분하면 2i dx분의 dy가 되고 이거는 우리가 6분의 wx의 3승 플러스 c1이 된다. 자 여기에서도 또 한 번 적분하면 여기다 플러스 1을 해서 분모로 곱해주면 되니까 4 곱하기 6 해가지고 24 그 다음에 여기에다 플러스 1 해주니까 wx의 4승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에다는 x 곱해주면 되죠. c1x 플러스 상수항 하나 더해서 c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적분상수 C1, C2를 구하기 위해서 경계조건을 넣어주면 자 x가 L인 지점 자 요 B 지점에서는 우리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처짐각과 그 다음에 처짐량이 0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값들을 넣어서 우리가 C1을 정리하면 C1은 마이너스 6분의 WL의 3승이 되고 그 다음에 C2는 8분의 WL의 4승이 됩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대입해서 우리가 자 1식 2식에 우리가 대입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1-식 그 다음에 자 2식에 대입해서 2-식 이렇게 하고 자 경계조건 1-식과 2-식에 우리가 x가 0일 때 우리가 기울기가 최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처짐각이 그래서 dx분의 dy가 맥시멈이 되는데 이때 값은 자 세타 남겨놓고 2i를 이항하면 자 x가 0이면 이거 2항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6분의 WL의 3승만 남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2i를 이항하면 6-2i분의 WL의 3승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이 식도 마찬가지로 x가 0인 지점 하면 여기 앞에 두 개 항이 0이 됩니다. 그러면 8분의 WL의 4승만 남죠. 그러니까 자 2i가 이쪽으로 이항하면 8-2i분의 WL의 4승 그러니까 균일 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우리가 웹할부에서의 최대 처짐각 그 다음에 최대 처짐량을 구하는 식을 여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은 우리가 균일 분포 하중을 받는 웹할부에 최대 처짐각을 구하여라 그랬을 때 이걸 다 이렇게 유도해서 풀 수는 없습니다. 그 시간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최종 이 결론식은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다가 자 여기에서 W나 E 값이나 세로 탄성계수나 그 다음에 I 값
L값 이런 것들을 주면 그때그때 이렇게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몇 번 풀면 이게 외워지는데, 자, 이러한 보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호에 대해서 우리가 처짐 각을 구하는 것, 처짐 양을 구하는 식은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력을 받는 외팔보도 마찬가지로, 자, 풀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최대 처짐 각은 마이너스 2i분의 ml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최대 처짐 양은 2i분의 ml의 자승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단순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순보도 우리가, 자, 우력에 대한 식을 여기에 구해 가지고 아까 탄성 곡선의 미분 방정식에 이 식을 대입한 다음에 이걸 한 번 적분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 적분해서 경계조건 C1, C2를 구하기 위한 경계조건 x가 0일 때, 그 다음에 x가 l일 때를 각각 대입해 가지고 우리가 C1, C2를 각각 구하고 나서 일식과 이식에 C1, C2를 넣어서 우리가 1-식, 2-식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x가 0일 때 우리가 x가 0일 때, 그 다음에 x가 l일 때 우리가 각각의, 자, 처짐 각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a점일 때, 그 다음에 b점일 때 우리가 처짐 각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자, 이렇게 균일분포 하중을 받는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중앙 2분의 L1인 지점에서 최대 처짐 양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 2분의 L 지점에 우리가 여기 x에다가 2분의 L을 넣어주면, 자, 최종적으로 타우 맥시멈은, 델타 맥시멈은 384 EI분의 5WL의 4승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최대 처짐 각 구하는 거, 처짐 양 구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 번씩 예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력을 받는 단순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최종 처짐 각 구하는 것과 최대 처짐 양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우력이 작용할 때 우리가 최대 처짐 양이 발생되는 위치는 x는 루트 3분의 L 지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집중하중을 받는 단순보도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똑같이 우리가 모먼트에 관한 식을 구해 가지고 우리가 탄성 곡선의 미분 방정식에 대입해서, 자, 한 번 적분 또 두 번 적분 해 가지고, 자, 경계값을 입력해 가지고 우리가 C1, C2 값을 구하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자, A점, B점에서 처짐량과 처짐각을 각각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집중하중을 받는 단순보, 그래서 최대 처짐 처짐 각을 갖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A 지점, B 지점, 지점에서 가장 큰 처짐 각을 받는데, 이때 우리가 최대 처짐 각은 16 2i분의 PL의 자승이다. 그 다음에 최대 처짐 양은 우리가 중앙에서 받고 있는데, 자, 이럴 때는, 자, 48 2i분의 PL의 3승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각 보호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짐각, 처짐량 구하는 식은 여러분들이, 자, 보호의 종류에 따라서 외우셔서, 자, 어떠한 보다 이렇게 하면 그 식에 우리가 각각의 수치들을 입력해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예제 문제 한번 보시면, 그림과 같은 외팔부의 균일분포 하중이 전 길이에 걸쳐서 작용하고 있을 때 자유단의 처짐 델타는 얼마인가? 우리가 아까 외우자 그랬죠? 균일분포 하중이 작용할 때 외팔보, 자, 최대 처짐이 발생하는, 자, 그 처짐 양은 8 2i분의 WL의 4승이다. 이렇게 외우셔서 우리가 답을 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